안녕하세요. 금연아침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빚이 있습니다.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정말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혼자서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겠죠. 자, 이 빚이 이제 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빚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제 그게 큰 문제죠.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도 뭐 일괄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연봉의 2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차라리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시라고 합니다. 연봉의 250%는 제 판단에는 죽을 때까지 그 빚 못 갚아요. 아니, 매달 갚아 나가는데 왜 그걸 못 갚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연봉이 20%면 자기 급여의 거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다 써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본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하다못해 핸드폰료도 내야 되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 기름값에, 자동차세, 보험료에,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비에,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50%가 넘어버리면 이 생활비가 부족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빚을 내야 돼요. 또. 다행히 빚을 낼 수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건수가 5건이야. 열심히 갚아나가는데, 정말 힘들게 갚아나가는데 연봉 250%가 이제 넘어버려. 근데 하나가 간당간당하니 거의 다 끝나. 그러면서 또 추가로 받는 거예요, 대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빚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라.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인데, 왜 개인회생이냐? 연봉이 250%면 솔직히 5년간 뭐 신용 불량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 5년 동안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만 법원 통장에 입금해주면 그 원금을 전액 다 상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탕감이 되잖아요. 좀 얄팍한 술수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5년만 고생하면 되거든. 5년만. 5년 후에 신용 뿅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요. 일반인으로 똑같아져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여기에 껴있죠.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가지고 5년 뒤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개운하죠. 아주 좋죠. 어? 월급 딱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저금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재산을 이제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이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자, 왜 그러느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법원에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1인 최저 생계비 약 100만 원, 뭐 3인 최저 생계비가 약 한 140이나요? 150 그 정도 되나요? 150? 3인이 나, 와이프, 애기 1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아니말로 우리 집 한 달에 생활비만 한 40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카드값, 애들 학원비, 뭐 외식비, 뭐 자동차, 뭐 이것저것 해서 한 달에 한 400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적응을 못해요. 잠깐,
우리 집이 4인 가족인데 3인 가족이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개인회생 신청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배우자분도 나가서 일하고 부부 이제 맞벌이 뭐 어떻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좀 맡기고 맞벌이 해가지고 버티고 버텨서 그냥 5년을 넘겼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개인 회생 중에 또 대출을 신청합니다. 근데 문제가 개인 회생은 한마디로 신용 불량자거든요.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죠. 그럼 어디서 대출을 받느냐? 이 야비한 금융사들이 있어요. 이 정말 야비한 금융사들. 개인 회생 니네들 은행 어디고 안에 대출 못 받지. 근데 너희들 분명히 최저생계비라 가지고 돈은 남아. 돈은 있어. 한 달 급여 받으면. 거기다가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끝날 때까지 100만 원이에요. 내 월급이 뭐 150에서 200이 되고 400이 되고 600이 올랐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한번 법원에서 땅땅땅 때려버리면 그 금액만 5년 동안 납부하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비한 금융사들이 니네들은 어차피 우리 아니면은 딴 데 가서 대출 못 받으니까 대신에 우리 거 이자 높게 해줄게 받아. 그거예요. 대부분이 20%가 넘어요. 최고 24%. 다행이야. 그나마 24% 최고 상한선이 24%에서 법정 이율이 더 높았으면 더 높이 받을 그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자, 그걸 악용해서 바로 이 고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이제 또 환장할 일이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걸 신청했는데 또 이걸 또 받는 거예요. 또 받는 거. 이 미친 짓이죠 이거. 근데 안 할 수가 없거든. 그지만 아니라 집에 갔는데 얘가 뭐 갖고 싶어 아니면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봐요. 부모 입장에서 진짜. 제가 간혹가다 집에 가면서 애들이 뭐 사가지고 오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한번 가끔 아이스크림 한 번씩 사가지고 뽀뽀가 막 쏟아집니다. 아빠 최고 하면서.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못 사주면 정말 피눈물 나겠지. 그런 소리 가끔 한 번씩 해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죠. 얘들이 뭐 먹고 싶은데 사줄 돈이 없어. 그때의 부모 심정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 이제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용했어. 이용하고 개인 회생 면책도 받았어. 이제. 자, 면책까지 싹 받았어요. 남아있는 거 고금리 대출만 남아있어.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쭉 또 갚아 나가야죠. 열심히 돈 벌어서 또 다 금융사들 다 매개 살려줘야죠. 가장 안 좋은 방향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반대로 저금리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개인 회생 면책은 받았지만 개인 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면책을 받더라도 신용 등급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이 6등급이 보통 됩니다. 신용 6등급. 여기서 대출 아무것도 안 받고 금융거래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들 신용 등급이 5등급까지 올라가요. 정말 잘하면 4등급까지 올라가는데 솔직히 4등급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5등급까지는 올라가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등급 안 올라가요. 왜? 금융거래가 없거든요. 신용거래가. 그러니 신용 등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이 사람은 빚을 내면 잘 갚을 수 있을 사람인지 없을 사람인지 이미 이건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끝. 신경 안 써요. 받을 수 있을 사람, 아니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중간선에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분들의 신용 등급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죠. 항상 제가 그러죠. 면책을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세요. 무조건. 신용카드도 콜센터에 만약 예를 들어서 6등급이다. 6등급 됐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그거 괜찮아요. 대신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카드사로 전화해가지고 카드 발급 요청해보세요. 발급이 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신청하지 마시고. 발급이 안 되면 더 이상 신청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러니까 전자제품 좀 고가의 물건, 아니면 어디 놀이공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간혹가다 뭐 제휴카드 해가지고 이 카드 뭐 발급받으시면 뭐 포인트로 해가지고 뭐 싸게 어떻게 해드려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신청을 하세요. 그런 걸. 그런 것들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들 뭐 이용시설 이용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카드사하고 제휴해서 발급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좀 더 수월해집니다. 발급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간혹 7등급이신 분도 원래는 7등급이고 카드사에 전화하면 절대 안 돼요. 발급이. 그런 데다 신청하면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뭐 한 3개월만 지나죠? 쭉 신용 3등급 돼버려 그냥. 3등급. 한 1년 지나면 이제 뭐 2등급 돼버리고. 이렇게 등급이 확 좋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왜 등급이 좋으면 좋냐? 예를 들어서 2등급이신 분이 있고 7등급이신 분이 있어요. 2등급이신 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7등급 아니야. 여기는 5등급이야죠. 아무것도 안 쓰니까 5등급이. 은행. 여기도 은행에서 받았어. 그러면 그냥 2등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5등급이 갈 수도 있고, 왜? 점수만 살짝 깎이다 보니까 등급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2금융권을 이용해버렸어. 여기도 2금융권 이용했어. 여기는 잘해야 4등급이에요. 여기는 7등급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자, 그럼 똑같이 2단계 떨어지고 여기도 2단계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 7등급은 이제부터 대출 받게 되면 무조건 2등급 이하의 고금리밖에 안 돼요. 4등급 아직도 은행 대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등급상으로 다른 이제 대출 부가적인 거 제외하고 등급상으로 아직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내가 어느 금융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금융사를 갈 수 있고 아니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용을 못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신용 등급이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등급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분들 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 이용해서 면책을 받았는데도 현재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아이씨, 누가 그거 모르냐? 당연히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지. 근데 등급이 7등급인데 해주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요즘 뭐 금융사 상품 중에 뭐 대안이 되는 상품도 없지만 보통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나면 신용등급이 잘해야 그나마 6등급 나오지만 그러면 7등급이에요. 신용카드 발급도 힘들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계속 있어버리면 이거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돼. 죽을 때까지예요, 진짜로.
몇 년 내가 고생하면 아이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자, 그러면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상품이 뭐가 있느냐? 통대안이라는 상품밖에는 없습니다. 통대안 대출. 자, 그러면은 씨, 뭐 다른 거 안 된다면서 왜 이건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자, 통대안이라는 것은 현재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다 먼저 상환을 다 해버려요. 대출 다 없애버려요. 자, 이걸 다 없애버리면 이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5등급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통 5등급이 되면 은행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은행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 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이력 있는데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했던 그 은행들은 피해가야죠. 신청하지 않은 은행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서도 고객님들께서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급여. 보통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급여 받는 은행도 포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여기서 가장 많이 대출 받거든요. 근데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중에 급여 받는 은행을 바꿔버려요. 개인회생 신청을 안 한 은행으로. 정말 생각 잘하신 거예요. 왜? 아무리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당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신청하잖아요. 아니, 내 돈 빌려가가지고 띠묵은 사람 법적으로 이상 없다지만 내 기억 속에 그게 지워집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와서 돈 빌려주라게. 안 째려보면 다행이죠. 아니면 뭐 한 5천만 원 해줄 거 1,000만 원만 해주던가. 이번에는 또 어찐가 보자 하고. 그러니까 급여를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놓으면 일단 왜 이게 대안이 되냐면 이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은 연봉 대비 높아. 거의 뭐 100% 미만이에요. 연봉이 100% 미만이면 대부분 은행 한 곳으로 끝날 확률도 높아요. 한 곳으로 안 끝나도 돼요, 솔직히. 은행 한 곳으로 안 끝나고 뭐 정부 지원 상품 이용할 수 있으면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하고 아니면 뭐 안타깝지만 어차피 비금융권 중금리라도 이용을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평균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낮추는 거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자 지출을 줄여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 개인회생 끝나고 5년 뒤에 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으니까 5년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높은 이자 내면서. 그게 사람 사는 삶입니까?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 못 하시겠지만 오늘 혹시 개인회생 면책을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고금리대출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품은 절대 누구나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른 자격 조건이 다 갖춰져야겠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바로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 그리고 연체 이력이 없는 분들 기본이에요. 왜? 이때 이용하신 분들은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근데도 연체를 해버렸다면 답이 없어요. 5년 후에 이거 하기 위해서 또 5년 후를 기약해야 돼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연체 이력 없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뭐 이것도 또 채직기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또 뭐 연락을 주시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막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좌우간 개인 회생 중에 이용한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면책을 받고 나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